자, 오늘 그 저녁에 수치면상학과 끝나고 별방 특정인가요? 자, 방송이 오늘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무방 좀 쉬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 전망은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안에 맞춰서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테니까 자, 메모하시고 그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대표 예상대로 정확하게 시장은 단기적인 급등세에 멈추고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음,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걱정했던 그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단은요.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장중의 변동성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중의 변동성이 선물 지수가 어, 자, 선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나왔다가 그나마 많이 땡긴 정도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시장이 코스피 1439포인트 그리고 2500선 그리고 25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보통 2500선까지 오르고 나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눌림 조정폭도 크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자,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앞에서와 비슷합니다. 앞에서와 비슷하게 현재 증시가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저는 여기서 약간은 이제 쉬어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열어두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주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급등 후에 짧게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갔다가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수렴 과정을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요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라서 저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조정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은 갔다가 대세 하락으로 안 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곧버스 사야 됩니다. 응?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가서 약간의 뭐 일시적인 변동성 나오더라도 내지는 변동성 자체가 짧게 나오더라도 결국에 시장은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간다. 여기서 또 언제 다시 갈지는 그것도 봐야 돼요. 뭐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뭐 재상승 시점을 뭐 예측하는 거는 뭐 좀 성급한 감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될 것은 지금 장세는 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쉬어가는 구간에서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수가 갔다가 저점을 찍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만 확인되면 또 갔다가 낙폭이 좀 크더라도 올라서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중소형 종목 장세. 그죠? 중소형
종목 장세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들은 소외되거나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가 가다가 멈추고 쉬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시장을 보시면서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소형주들과 더불어서 어디를 보라 했습니까? 코스닥을 보라 했습니다. 코스닥을 보라 했어요. 그죠?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느 정도 체크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시면 3번. 오늘 방송 길게 안 할 겁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잘 메모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이해되셨죠? 예. 일단은요, 현재 구간에서 지수의 그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올 것인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3천선입니다. 3천선. 보통 3천선,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뚫었던 지수가 3천선을 뚫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어요.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3천선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천선이 깨지게 되면 최대로 2,900 정도까지 단기적인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고 한다면 2,900, 3,000포인트는 조정폭이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에요. 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기조가 워낙에 강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 오늘도 2조 3천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2,600원 매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제 4조 4천억 매수했고 오늘 2조 3천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연일순 매수예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 계속 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여러분들. 그죠? 안 팝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싸움이에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싸움입니다. 기관들은 개인들의 환매 요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연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태. 금융투자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만, 보험단이라든가 투신권이 연일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들이 펀드 환매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외국인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을 공격적으로 팔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일단 안정적입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세가 멈추고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강하게 치고도 못 가고 있습니다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 임박해 있고, 백신 공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공급과 더불어서 조만간에 그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전세계 증시는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하반 경직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겠습니까?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여러분들.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환율은 급락 후에 이렇게 기간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밀릴 거로 봐요. 예.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조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 구간에서 사상 최고가 경신 후에
짧으면 3천선, 저는 3천선 정도 보고 있어요. 3천선 보고 있고, 설령 3천선이 소폭 깨진다고 하더라도 2900선을 저점으로 3천선 중심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예요. 코스피 지수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 당분간 큰 시세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종목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큰 시세를 내려면 상당 기간 최소 수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내지는 눌림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어제가 장중 고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 목표가를 제가 9만원에서 10만원 잡았거든요. 어제 96,000원 찍었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다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분명히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대형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자.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 물량 털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코스피 삼성전자가 밀리고 하이닉스가 밀리고 그죠? 그리고 LG전자도 밀리고 현대차는 오늘 2.4% 약보합 정도 밀렸는데 현대차는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아요. 현대차는 아직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무너지진 않겠습니다만 반등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큰 수익은 어렵죠, 여러분들. 오히려 나중에는요,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기계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왜? 주도주는 많이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지만 다시 하반 경직을 나옵니다. 하지만 주변주들은 따라서 움직였다가 하락세가 커져요, 여러분들. 대형주 쪽은 지금은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대형주들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대형주 코스피 지수 중심의 강세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막 추격 매수하신 분들, 더군다나 주린이로서 주식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삼성전자 사면은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사신 분들, 또 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막연하게 사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대형주 매수해 가지고 돈도 못 벌고 또 매수하고 들고 있어 봐야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 반견 나왔죠,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들은 하락세가 멈췄을 정도고 나머지는 뭐가 왔습니까? 반도체 장비 좋죠, 여러분들. DB하이텍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신고가 나왔어요. 다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이 종목이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동원하나텍 그리고 유진테크, 자 눌림에서 반등 나왔고, 하나마이크론 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종목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인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자, 그런 흐름이 분명히 전개가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 YIK라는 종목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YIK 장 초반에 6240원 선까지 갔다가 밀리게 됐습니다만, 자 2.5% 강세 나왔죠. 그죠? 네페스도 여기 말씀드렸었죠. 3.8% 3.09% 반등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사이맥스도 시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형태. 어제 딱 한 종목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YIK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마셨던 한미반도체라든가 사이맥스라든가 네페스 같은 종목들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단 반등에 한번 대비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피력을 해드렸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아직도 괜찮죠?
결국에 뭡니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나왔다가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큰 섹터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시도가 된 거예요. 반도체 장비들의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가 될 걸 보고 있고, OLED 관련주, 선익스텐 같은 이런 종목들, 신한테텍 같은 이런 종목들 선별적인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 대단했죠? 대덕전자 대단했고, 대덕전자도 참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종목입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터졌죠, 여러분들. 지금 장세가 그래요, 여러분들. 좀 주가가 좀 느리다고, 좀 출렁거린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5G 관련 중에서 오늘 삼지전자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메탈라이프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지전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어제를 기점으로 또 개인들의 마지막 물량들도 흔들어들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종목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좀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자 반등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격은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상태에서 일부 반도체주들과 일부 IT 섹터들,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중심의 반격은 분명히 꾸준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보다 낫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백신 수혜주 뭡니까 여러분들? 백신 수혜주들 참 좋은 여행, 자 모두 투어, 그죠? 하나투어 모두 다 급등 났죠? 보세요. 물려 있어도 그냥 주도주에 물려 있으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롯데쇼핑, 이마트, 현대홈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백화점, 유통주들, 면세점 관련주들까지 모두 강세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GK, 가운데는 다 올라왔죠. 뭐예요? 다 백신 수혜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이제 모두 다 강하게 반등 장세를 시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종목 장세가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겁니다. 나 있죠? 여행주, 카지노주, 항공주, 면세점 다 올랐죠,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은 제가 예상을 해드리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특히나 여기 장대 양봉 2개 세우는 구간, 요 구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쪽은 보지 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해 물량을 줄여라 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또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 대형주들 외에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추경 매수를 한 분들, 요즘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주식을 거의 하지 않았던 주린이 여러분들이 정기적금 털고 부동산 팔아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스탄론 그리고 신용까지 써가지고 지금 주식을 막 사고 있습니다. 막차 타신 거예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막차 탄 겁니다. 물론 아직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대대적인 폭락장세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안 날 겁니다. 수익이 안 날 거고 결국엔 물려있거나 약간의 손실이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상당히 물려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바로 코스피 지수가 가서 눌림을 주면서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때 대형주가 올라왔을 때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장세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주의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 지금 막차 타신 겁니다.
다 못 털면은 일부라도 털어가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옮길 생각하시고, 대형주를 탈까라고 했다가 멈칫했던 분들은 브레이크 잡고 여러분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지금 현금이 있어. 현금이 있는데 주식을 살까 말까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받아가지고 나는 무서워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라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 들고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할 준비를 해라. 주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형주 쪽은 상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고 수익을 못 낼 겁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60조 거의 이제 70조까지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엄청난 유동성 자금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자금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말씀드렸죠. 유동자금들이 대형주들이 가다가 멈칫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금들이 그냥 도망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자금들은 이제 많이 오른 대형주들이 아니라 못 올랐고 소외됐던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장세고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한 장세입니다. 대형주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장세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금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날개를 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안 믿겨지시죠? 안 믿겨질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 시황 한두 번 들어보십니까? 거기다가 종목들 한두 번 봐요? 에? 날개를 달고서 날아가고 나서 이번엔 쫓아가시면 또 늦는 거예요. 대형주들도 이제서야 대형주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뒷북 치는 거라 그랬죠? 거듭 얘기합니다. 대형주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1차적으로 만약에 대형주 중심으로 100%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털어서 중소형주로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 들고 계시다가 한 대표 예상대로 대형주가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고 중소형주 강세장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도 털어서 중소형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제가 종목 섹터 다 얘기했잖아요. 섹터까지 다 얘기해드렸죠? 섹터까지 다 얘기했는데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VIP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는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코스피 대형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멈칫한 분들 방향 전환해서 코스닥 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금을 들고서 증권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그분들은 이만한 기회 없습니다. 대형주 장세는 좀 놓쳤다 치더라도 중소형주 장세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현재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나가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가 한규에서 말씀했던 삼성전자 수익률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30%가 조금 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나머지 중소형주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50%, 60%, 90%, 120%, 140% 수익률이에요. 근데 요걸로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여기에 100%, 200% 넘어가는 종목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 안에서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는 중소형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예요. 종목 장세 중소형주는요, 한번 터지게 되면 20%, 30% 이상의 수익은 20%, 30%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 이상의 수익이 분명히 조만간에 더 터집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더욱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불화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못 먹어도 그렇게 배 안 아파요. 그런데 중소형주 장세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 놓치면 그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쓰려요. 쓰려. 우리 회원님들이 계좌가 매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게 우리가 대형주,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L전자, LG노태 이런 종목들도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중소형 우량주,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최초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참전여행 무려 80%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소형주의 힘이에요. 근데 또 올라가죠. 모두2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들한테 까톡방에서도 다 소개했던 종목들. 파라다이스, 그리고 진에어, 진어 신고까지 여러분들 제주항공 다 강세입니다. 보세요. 백신 수혜주의 시세는 다 살아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걔네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뭐가 가고 있는 겁니까? 시장 저면에 뭐가 가요? 대장주들 가는 거, IT주들 가는 거잖아요. FSD 아직 살아있고, 네페스 살아있고, 유니테스트 살아있고, 그죠? LG전자, LG노텍 대형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 일단 털어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65%, 사이맥스 63%, KGTS 급등 났죠, 여러분들? 응? KGTS.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급등을 했고 쉬었다가 대형주 갈 때 쉰 겁니다. 이제 대형주들이 쉬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가는 장세가 될 겁니다. 단타 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20대 지금 이렇게 20에서 40대 남성과 여성들의 최근 주식 투자 결과를 보게 되면 20대 남자분들의 수익률이 제일 적어요. 이 좋은 장에서 3.8%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맨날 치고받는 거, 맨날 치고받는 거. 맨날 치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단타는 알아요? 단타는 압니까? 단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단타를 쳐요. 단타가 더 어려운 건지 아시나요? 단타가 더 어려워요. 근데 단타 쳐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젊은 혈기에 그냥 막 치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대 여성분들과 30대 여성분들은 수익률이 다 25.7%, 25%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차분하게 좋은 주식 가지고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타 치면 돈 못 벌어요. 한 대표는 바로 그렇게 매매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단타 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장 꺾일 때 우리방 단타 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ETF,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두 개만 가지고도 매매합니다. 약세장일 때는. 응? 그렇게 하면 돼요. 단타 치면 안 돼요. 지금은 좋은 주식,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입니다. 그게 바로 중소형주고요. 중소형주가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보일 때 이미 작년 연초에 증권시장의 강세를 기록할 때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2단 반등 나올 때 이번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강했던 거예요. 원래 대장은 어디예요? 코스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장세도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LG전자, 현대차.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특히나 삼성에스테, LG화학 같은 종목들은요. 앞으로 다시 시세가 날 때까지는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기간 내지는 눌림 조정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못 가는데 다른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증권주들 막판에 좀 올라가니까 그냥 막 벌떼같이 달려들다가 또 한 방에 다 훅 갔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근시안 쪽으로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분위기만 따라가가지고. 좀 올라가니까 증권주들 막 따라갑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당한 거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개인들만 당한 겁니다. 그죠? 시황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 쫓아가 막 쫓아가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먹을 게 없다. 자, 이제 하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격도 서서히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직전 고점 돌파했고 사상 최고점 돌파했고요. 사상 최고점 돌파했다는 숨고리 당성 나오고 있는데
995.2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죠. 자, 1000포인트 부분까지 갔다 밀렸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 돌파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저는 1000포인트 돌파는 뭐 조만간에 1월달 안에 1000포인트 돌파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1000포인트 돌파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주식을 파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매수했다가 최근에 매도가 나오죠. 이 파는 걸로 보세요. 속도 조절하는 속도 조절. 선물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코스피 종목도 많이 팔았다가 잠깐 돌았다 다시 팔죠. 코스피 종목은 완전히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조짐은 없어요. 코스닥은 그동안 야금야금 꾸준하게 매수했고요. 약간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정책 수혜주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그죠?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정책이고, 바이오 제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거기다 미래자동차에 투자하겠다는 얘기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남아있는 것이고요. 2차전지 있고 수소에너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여기 있잖아요. 정책 수혜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을 키웁니까? 아니죠. 소부장, 중소기업을 키웁니다. 그죠?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상당히 강한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제의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코스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코스닥 지수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느냐,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950선 정도가 오늘 1차적인 지선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요 최대로 900선 정도까지를 저점으로 놓고 이제 이 눌림이 나올 때마다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마지막 매수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온 부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너무나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온 부분, 또 미국 증시가 여기서 급락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수의 조정폭은 저는 깊지는 않을 거로 봐요. 저는 지수 조정이 오늘 코스닥이 950선 저점 찍고 올라갔고, 코스피도 3000 정도면 저점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요, 오늘 같은 장중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코스닥 유망 종목,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단 저가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5번. 자, 5번. 자, 오늘 방송 길게 안 합니다. 뭐 맨날 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잘 듣고 수익 내세요. 수익 내시고, 수익 낸 다음에 한 대표하고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VIP 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무방 열심히 들으세요. 무방이라고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볼 건가? 또 똑같습니다. 저는 뭐 되는 놈만, 되는 종목만 보면 돼요. 뭐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봐요.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을 다 매매해가지고 그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터뜨리는 종목은 1개, 2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2개, 3개, 4개, 5개 정도면 됩니다. 2200개 다 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뭔가? 자, 여러분들은 20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장세는 궁뎅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직장인분들하고 주식초보분들하고 어르신분들, 궁뎅이 무겁고 느긋하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증권시장에서는요, 매매 빨리 하고 정신없이 치고받는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정말 느긋하신 분들이 돈을 법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건 분명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20대, 20대
젊은 사람들 수익이 못 내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세요. 자, 주목할 섹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단 백신 수혜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접종이 늦어지느니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백신 접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월달에 이제 백신 들어오게 되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백신 수혜주들은 보셔야 됩니다. 여행, 카지노, 항공, 명세점 보셔야 되고요. 또 반도체, 5G 2차전자, 수소, 태양광 계속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반도체, 2차전지, 5G가 대장 역할을 분명 해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뒤를 따라가는 형태가 될 건데 얘네들도 결국에 수소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도 따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같이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는요. 어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여러분들이 언급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자, 일단 YIK 말씀드렸었죠. YIK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 삼성의 EUV 공정, 초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됨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YIK는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이다 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한 대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든지 팔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매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뭐 결정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IK는 아직도 그 시각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뭐 이미 6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아직도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여기서 이제 눌림이 얼마만큼 나오고 나서 이제 재반등에 나설 것인지 꺾일 것인지 봐야 됩니다만, 저는 꺾이기보다는 아직은 재상승,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좋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삼위반도체는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아직은 기간주 중에 2단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실적이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왔다가 신고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도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원래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하게 하면서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2단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맥스도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또 올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장대 한번 나왔습니다. 안 죽었죠? 곧바로 더 치고 갈지는 저는 봐야 돼요. 저는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데, 곧바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지 내지는 좀 더 쉬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종목도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이루고 그동안 캐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페스는 앞으로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증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은 다 봐야 됩니다. ISC 뭐 아직도 주가는 탄탄하죠, 여러분들. 그죠? ISC, 그 다음에 FST, 뭐 SKC, 뭐 DBI텍이 신고가 나오는데요, 뭐. 그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께 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5G는 오늘도 종목군들 뭐 약간은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제 5G는 좀 지치셨나요? 제 무방 그리고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지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치지 마세요. 지치면은 안 됩니다. 지치지는 않으셨을 거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 지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치지 마십시오. 5G는 어찌 되었던 간에 올해가
2021년이 5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포기할 만한 섹터는 아니다. 이제는 뭐 지루하다 보니까 제가 더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기다 수소차, 수소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여전히 바이든 정부 출범이 진행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혼조 장세는 나올 수 있더라도 중기적인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는 섹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의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같은 이런 카지노 수혜주들, 얘네들의 시세도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시세 분출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 주변당에서는 참 좋은 여행과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들 종목군들하고 따라가는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 얘네가 두 번째 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게 세 번째 섹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되겠죠. 항공주가 되는데, 항공주들이 이제 뭐 오를만한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진에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은 종목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공주도 백신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그쪽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로 보시는 게 좋겠다. 결국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본격적인 반등장에 계속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7번 이 정도면 정리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되셨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정리되어야, 이 정도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하실 겁니다. 이 정도 자신감,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보시고 그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 지금 같은 장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절대 남들 수익 많이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방처럼 특별한 그런 사람들 말고는 일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와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절대 소외됐다고 느끼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중소형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게 되면 이건 진짜 답 없어요. 이번에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 놓치면 이건 진짜 답 없습니다. 이건 진짜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소형주 대형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많이 올라봐야 뭐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가격에서 30%밖에 안 올라, 30% 조금 넘게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예,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나머지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뭐 많이 올라가면 30%인 거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 나중에 보세요. 100% 넘어가는 종목도, 수익률 100% 넘어가는 종목들 조만간에 속출을 합니다. 중소형주 장세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시장입니다. 증권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응? 그 엄청난 자금이 삼성전자보다도 LG전자보다도 등치가 엄청나게 조그만 그런 중소형주로 그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중소형주 터지면 절대 못 잡아요. 터지면 상한가, 점 상한가 내지는 장대항봉 한두 개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물량을 잡아라, 손침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위치,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이 시장의 위치하고 시장이 정확하게 대형주가 멈추고 코스닥으로 시장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 엠비엔골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뚫었다라는 그런 신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뭐 이벤트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결국엔 VIP
가입하실 때 혜택이라는 부분들은 1개월, 제가 1개월 가입하시면 원래 5일이었었죠. 이번에 10일까지 기간 연장을 드리는 것이고, 그죠? 3개월은 제가 보통 20일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30일까지 거의가 아니라 한 달을 가입 기간 연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신춘년 코스피 3,000 돌파 기념 이벤트 혜택으로서 이런 기간 연장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3개월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달이라는 기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마음 편하게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월 15일까지 가고 나서 싹 사라집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기간 연장하실 분들은 요 이벤트 혜택이 주어지니까 요 이벤트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 신규님들 그리고 VIP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금요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입하시고 기간 연장 혜택 받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에서 집중적인 매집을 단행하고, 안 되는 종목은 털어내고 되는 종목을 옮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갈 테니까, 자, VIP 생각하신 분들 하루라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건너오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VIP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1588-0648 요즘에 통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만약에 1588-0648 이게 안되면 ARS 간편결제 있거든요. 023490-4618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5일이고요. 그리고 20일 추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일 추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리고 3개월은 30일 추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요거 절대 놓지 말자. 요거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아시는 분들은 그거 마지막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엠비엔골드 가시게 되면, 엠비엔골드 가시면 한 대표 사진을 찍으시게 되면 왼쪽 중간에 정의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정의원 게시판. 자, 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말씀드릴 때 아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과 지금 포트 들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분들, 그 포트를 여기다 다 올려놓으세요. 오늘 저녁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장 출발하기 전까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녁에 방송 갔다 오고 나면 새벽이 돼요. 새벽녘까지 답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주식들 여기다 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가지고 갈 건 가져가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 탈 겁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만 있는 분들은 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코스닥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대형주를 살까 하다가 멈칫했던 분들 방향 틀어야 됩니다. 코스닥으로 와야 되고, 현금 있는 분들은 코스닥으로 와야 됩니다. 또 지금 장 조정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수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장은 중소형주 장세인데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보고 나서 할걸,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때 늦은 거예요. 지금은 이미 터진 대형주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터질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선침하는 구간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가 지금 주식을 잡으려는 지수가 조정받고 있어, 무서워, 그러시면 안 돼요. 코스닥 쪽으로 잡을 거니까 그냥 VIP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종목 한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팔까 말까 어디서 팔아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만 빠르게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털어내고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일 걸친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꽉 찼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분들. 하루 이틀 차이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중소형주도 올라가면 그냥 뭐 10% 20%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이니까 계좌 수익이 안 나는 분들,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 대형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무조건 건너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는 이번 주 말까지니까 이번 주 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움직이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을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됐죠? 자, 오늘 방송 내용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꾸 뭐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마지막 타임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 절대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됐죠? 충분히 이해되셨으니까 자, 오늘 제 방송 이해되신 분들 자, 오늘 777번 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신규 회원님들 바로바로 건너오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세는 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네, VIP 안 오셔도 되니까 준비하셔도 좀 수익 내세요. 수익 좀. 돈 좀 버세요. 대형주 쪽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제 중소형주 장세에서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진짜 왕따가 됩니다. 자, 손실만의 수익 창출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게 중소형주 장세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